위대한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백성의 사상정신적 무기로 들어쥐고 주체혁명 여부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에 또받들려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 쪽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 전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의 숭고한 우리 속에 용생하는 혁명 전우들. 이들의 삶은, 혁명가의 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빛나는가를 세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혁명 전우들의 전열에는 항일혁명 투사 안길동지도 있습니다. 이 권총은 위대한 수령님의 권군 노선을 받들어 안길동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니고 있던 권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길동지가 소거한 지 며칠 지나서 그가 생전에 쓰던 권총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안길동무는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혁명동지였다고, 그의 권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앞으로 박물관이 꾸려지면 거기에 전시하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권총에는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안길동무의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길동지의 권총이 우리 박물관이 꾸려지면서 이렇게 전시되게 됐습니다. 이 영상 사진 문헌이 안길동지가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유일한 기념사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 헤어져가는 것이 아쉬워 사진으로 남기자고 했던 투사들. 그때 일을 회고하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안길이도 가고 최현이도 가고 정숙이도 가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랑 안길이랑 최현이랑 기대어 서서 사진을 찍던 그 나무도 지금쯤은 거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정녕 그 품은 떨어져선 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의 품이기에 안길동지는 걸음걸음을 피로 헤쳐야 했던 항일의 혈전 만리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그리며 조국 해방의 그날까지 구람없이 싸워올 수 있은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안길동지에게 해방 후 정기적 혁명 무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 골간 육성 사업을 맡겨주신 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이 사진이 위대한 수령님의 권군 노선 관철회로 군인들을 불러일으키는 안길동지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방 후 일찍이 돌아가시다니 남은 사진마저도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일아 여성은 할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정기적 혁명무력 건설 노선을 받들어 평양 학원에서 원장 사업을 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안길하면 뭐니 해도 전형적인 군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안길동지의 경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함경북도 파견 정치공작원, 1945년 10월 당중앙 조직위원회 농업부장 겸 서기, 당중앙 조직위원회 위원, 1946년 5월 3일 평안남도당 제1비서, 1946년 7월 평양학원 원장, 1946년 9월부터 희생될 때까지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 참모장.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안길동지는 해방 후 2년 남짓한 기간의 많은 부분을 곤군 사업에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깊은 추억을 안고 보관하는 영화들 가운데는 안길동지의 해방 후 투쟁 행로를 보여주는 예술영화 송새도 있습니다.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의 역사가 동지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역사라는 걸 동무가 아는가 말이야. 안길동지는 반당 종파분자들이 우리 군 건설이 때이를 다는 난조를 들고 나왔을 때 수령님의 그 공군 사상을 누구보다도 경결히 옹호했고 그거를 위해서 짧은 한 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변변하게 남은 게 없고 또 우리가 아직 국가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법도 제정 못해서 훈장도 하나 단계 없이 너무도 일찍이 수령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혁명가에 대해서 후세들에게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시작했죠. 1946년 10월 온 날, 당시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의 온화한 창가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꽂을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보안간부훈련 대대부 참모장이었던 안길동지가 있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를 찾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다운 혁명 군대를 키우자면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인민들을 귀족에 여겨야 하며 또 상하 일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군인들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잘 꾸리고 그들을 친혈계정으로 따뜻이 돌봐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안길동지는 그해 9월에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으면서 안길동지는 혁명무력 건설 사업의 기본이 무엇이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해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안길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군인들을 혁명군대의 참다운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해 나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훈련 강령을 완성했고 우리의 혁명 무력은 오직 항일 빨치산의 정신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군대로 항일의 혈통을 이룬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정치학습 과정안을 단 며칠 사이에 완성했습니다. 때로는 대원들과 같이 먹고도 내고 벽돌과 세멘트, 모래를 나르면서 병실과 훈련장을 꾸려나갔고 훈련 시에는 직접 시범 동작을 해보이면서 군인들과 고락을 같이 한 안길동지였습니다. 수령님의 공군 노선을 받들고 헌신문타던 할아버지는 너무 무리한 탓에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상태로 퇴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참모장 동지의 병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말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퇴원하겠다고 하는 안길동지에게 그때 의사들이 투친 안타까운 호소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전사에게 쓰러질 권리가 없다. 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죽어도 그 길에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절절히 이야기하는 안길동지의 앞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지를 지녔기에 훈련장에 나서면 군인들과 함께 창격훈련과 사격훈련을 했고 교단에 나서면 항일의 혁명 전통을 심어주는 교원이 되어 군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난 안길동지였습니다.
해방 직후 안길 동지는 외놈들이 청진 앞바다에 무기를 쳐놓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직접 요런할 동안이나 오름장까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자맥질까지 하면서 수백 종의 무기들을 건져냈습니다. 또 언제인가는 순하강 합수목에 외놈들이 던져놓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년들과 함께 그 강물 속에 들어가 수백 종의 버총과 기관총 그리고 탄약 상자들을 건져냈습니다. 정말 안길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1947년 1월 15일 바로 이날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길 동지가 군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꾸려놓은 병실이며 훈련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셨습니다. 씩씩하게 행진해 나가며 정규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군인들의 모습과 목표판에 명중탄을 안기는 모습들을 보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안길 동지에게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수고가 많았다고 거듭 치하해 주셨습니다. 허나 안길 동지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반지는 안길 동지의 집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안길 동지의 부인에게 주신 은반지입니다. 해방이 되어 할아버지가 조국에 돌아와서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 수소문도 하고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해서 모두 일제놈들에게 잘못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유격군고제에서 관련된 혁명가의 가족이 절대로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일 투사들을 직접 파견하시어 가족들을 찾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할아버지 일가를 위해서 집도 따로 마련해 주시고 이불이며 살림 도구까지 갖추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안길 동지의 부인이 만든 북관 토백이 음식도 허물없이 드시며 10여 년 세월 산속에서 세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신 어버이 수령님. 바로 이런 뜨거운 동지적 사랑은 안길 동지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곤군 노선을 받드는 길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솟구치게 했습니다. (1947년 10월 26일) 우리나라에서는 마침내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그날 끌끌하고도 미도운 모습들을 보며 안길 동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또 한 가지 수행하였다는 한없는 기쁨이었고, 이제 다시는 망국노의 운용을 강요당하지 않게 나라를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자기의 군대가 생겼다는 감격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탄생하게 될 정규적 혁명무력의 모습을 그려보며 안길 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 노선 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드바삐 일하던 1947년 11월 5일 정규적 혁명무력 탄생의 날에 진행하게 될 군인들의 열병 훈련을 지도하던 안길 동지는 그만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안길 동지가 불치병으로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 평양으로 돌아오시어 병원부터 찾으셨습니다. 의사들의 협의회를 조직해 주시고 몸소 참석하시어 치료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유능한 의사들을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는 안길 동지가 찰수수독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망주를 해가시며 찰수수독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안길 동지 병 상태가 너무 중하다 보니 김종숙 동지의 그 지성이 담긴 떡 한 개마저 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민군 창건 선포식을 몇 달 앞두고 자리에 누워있으니 정말 통문하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 너무도 안타까우시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숙 동무, 동무 손이야 약손이지. 동무의 손이 가니 다 죽었다던 사람들도 살아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엔 동무조차 왜 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오? 종교적 혁명 무력의 탄생을 몇 달 앞둔 그날, 안길동지는 웃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장모님께서 주신 혁명 과업은 다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1948년 2월 8일) 드디어 조선인민군 창건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씩씩하고도 강력한 기상을 과시하며 도무당당히 나아가는 초래대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함성을 토치는 열병대오를 믿어온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안길동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혁명무력 건설사에 아로 새겨진 안길동지의 삶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오늘도 살아 빛나고 있습니다. 안길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그가 권군사에 남긴 위훈을 잊지 않으시고 함경북도 총진시의 안길고리도 종해주시고 투사의 동상까지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 정녕 그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안길동지는 후대들의 기억 속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